네, 안녕하세요. 코로나에 대한 모든 것을 제가 한번 폭로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고, 이 영상 자체는 코로나 걸리신 양성자분들도 코로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의료인, 업계 종사자분들 대상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말 그대로 전반적인 코로나 자체에 대한 이론을 짚고 갈 거예요. 이번 영상은 시청자분들께서 좀 정신 없으실 예정이에요. 양이 너무 방대하기도 하고 화면도 계속 돌아가면서 할 거거든요. 이게 섹션을 제가 계속 나눠놓을 건데, 우선 일반적인 코로나에 대한 코로나 양성자분들이 어떻게 치료를 하고, 양성일 때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다양한 방면에서 다방면에서 훑어볼 거니까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모바일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모바일에서 신청하시길 권하고, 여기서는 계속 세로 모드로 진행이 될 거거든요. 집중해서 봐주셔가지고 코로나 함께 이겨내봐요. 이 강의를 들으실 대상자는 총 2그룹이고요. 강의를 꼭 시청하셔야 될 선생님들은 의료인, 생활치료센터 종사자, 코로나 최전선에서 업무하시는 선생님들, 코로나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예를 들면 방역업체라던가 의료 폐기물 업체라던가 등등등 있으실 거고, 또 코로나에 대해서 전문가만큼 아시고 싶으신 선생님, 코로나 흐름에 대해서 읽고 싶으신 선생님들은 이 강의를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청하시면 좋다, 권고한다 정도의 선생님들은 코로나 확진자의 가족, 친척, 지인분들, 그리고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분들, 자가 격리되어 계신 분들은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좋습니다. 내용 자체가 광범위하고 코로나 최전선에서 제가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내용들을 전부 풀어놓은 강의예요. 그래서 강의 시간이 좀 길 예정이고요. 말하는 속도도 좀 빠를 거예요. 약간 화날 듯한 느낌도 들으실 수도 있어요. 중간에는 좀 화낼 수도 있습니다. 너무 길면 영상을 보시면서 좀 힘드실까봐 빠른 템포로 진행할게요. 지금부터 빠른 템포로 진행할 거예요. 필요하신 부분 들으실 수 있게 타이밍은 가까운 시일 내에 준비해서 올릴 거고요. 불편하시더라도 영상 스크롤 하시면서 봐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자, 코로나 확진된 수키 하루 강의를 위해서 제가 예시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코로나 검사는 언제 받을까요? 1번 호기계 증상이 있는 경우, 2번 발열 37.5도 이상이 있는 경우, 3번 의사 소견에 따라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4번 신속 진단 키트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예요. 4가지 전부 다 해당이 되는데요. 전부 다 급여 처리가 되고 사람에 따라서 무료 혹은 급여 처리가 돼서 4만 원 안팎으로 검사 비용 발생되시는 거 있으시고, 4가지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받고 싶다 하면은, 혹은 회사에서 받으라고 하신다 하면 비급여 처리가 돼요. 그래서 본인 부담금 8만 원이 발생하시고요. 만약 회사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고 하셨으면 코로나 검사 비용도 지원을 해주시는지 인사팀이나 보건관리자에게 꼭꼭 알아보시기를 권고드릴게요. 꼭이에요. 왜냐면 요즘에는 회사들마다 다 복지가 좋아서 거의 대부분 회사들이 검사 비용을 지원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대한민국 모든 기업들 응원하고요. 덕분에 국민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주저앉으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앞으로 더 좋은 일들만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고 힘내세요. 사업 모두 대박나세요. 사랑합니다. 자, 시나리오 1, 2로 굴려볼 거예요. 시나리오 1. 자, 대상자가 먼저 음성이 나왔어요. 당장 해야 할 일은 각 회사의 보건관리자 혹은 인사과에 출근 여부를 한번 물어볼 거예요. 보통은 코로나 음성이 나오면 출근을 하시게 되는데, 이게 각 회사마다 지침들이 다 달라요. 증상이 있는데 코로나는 음성이에요 하면 약 먹고 증상 다 낫고 오세요 하면서 증상 발생일로부터 2주간 자가격리를 시키는 회사가 있는 반면에, 코로나가 음성이니까 바로 출근해도 되세요 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리는데, 각 회사마다 코로나 검사비 지원 여부, 코로나 검사 결과지 청구 여부 꼭 여쭤보시고요. 그래야지 2번 고생 안 하시거든요. 검사 결과지는 검사받은 병원에서 발급을 받으시면 되세요. 병원 운영되는 시간은 원무과에서 발급받으시면 되시고, 병원 비운영 시간에는 응급실 근처에 있는 원무과를 응급원무과라고 해요. 그 응급원무과에서 발급받으시면 되고, 발급 비용은 무료시이고, 가급적이면 음성 나오셨으면 약 처방을 동네 내과나 이비인후과 가셔서 받으신 다음에 증상부터 조절하시고 면역력 신경 잘 써주세요. 잘 드시고 잘 주무시면 금방 나아요. 2번째 시나리오 볼게요. 수키는 3일 전 시작된 두통, 감기 기운에 근처 약국에서 코로나 신속 진단 키트를 사서 해보았다. 검사 결과는 양성이었다. 신속 진단 키트의 검사 결과가 양성일 경우 RT-PCR 유전자 검사를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고, 밑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온 카드 뉴스인데, 이러한 분들은 더 적극적인 검사를 권고합니다 라고 써져 있죠. 조사 대상 유증상자로는 가족이나 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 임상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바로 적극적인 검사를 권고를 해요. 왜냐면 요즘에는 발열 증상 없이 무증상, 유증상인 코로나 확진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사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입국한 지 14일 이내에 가족이나 동거인, 친구, 지인과 접촉하셨을 때 해외 변이 바이러스가 보통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복일이 3에서 5일, 5일에서 아니면 7일 정도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검사를 권고드리고 지역사회 유행 양상을 고려해서 우리 초기에 대구 기억나시죠?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에도 적극적인 검사 권해드립니다. 동선이 겹치지 않았다거나 동선이 겹치더라도 그 사람과 밀접 접촉자만 아니면은 괜찮기는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겹쳤는데 좀 마음이 무겁다, 내가 코로나일 것 같다, 불안하다 싶으면은 그냥 비급여 비용 대시더라도 코로나 검사 받아보시는 걸 저는 꼭 추천드립니다. 검체 시험을 해서 서식이라고 보이시죠? 검체 샘플을 맡기실 때, RT-PCR 맡기실 때 보실 의뢰서예요. 이 의뢰서를 질병관리청으로 같이 코로나 검체랑 이 시험 의뢰서가 있어야지만 코로나 검사를 들어갈 수 있고, 이 둘은 세트예요. 하나라고 묶으면 되시고요.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검사를 하지 못하니까 꼭 관련 업종에 계시는 분들은 꼭꼭 외워주시면 되시고요. 신속 진단 키트 자체가 오류가 많고 공기에서도 민감하고 심지어 콜라만 됐는데도 코로나가 양성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쨌든 엄청 민감한 진단검사 키트니까 좀 분별해서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예를 들어서 수키 씨는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RT-PCR 검사는 CT 값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유전자 검사의 CT 값. CT란 뭘까요? 사이클 스레시홀드, 역계 사이클을 뜻하고 실시간 유전자 증폭으로 확진자 바이러스 배출량 및 농도를 뜻해요. CT 값이 높다는 음성을 뜻하고 CT 값이 정상이다는 35에서 40 정도의 수치가 측정이 되고 33.5 이상이면 음성, 33.5 이하면은 양성이에요. CT 값이 낮다라고 하면 양성이고 낮으면 낮을수록 감염성이 엄청 높으신 상태세요. 바이러스가 빠르게 복제된다는 뜻이고 바이러스 배출량이 많고 감염률이 높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시고, 유전자 증폭 후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8시간에서 최대 하루가 걸려요. 하루 뒤 수키 씨는 보건소에서 코로나 양성 통보를 받았다. 수키 씨는 억울했다. 왜 걸렸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방역수칙도 사회적 거리두기도 잘 지켰고 확진자도 없었다고 생각했고 내가 왜 걸렸을까? 하필 날까 생각을 해본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건 감수성이에요. 감수성에 젖는다. 그 감수성 말고 이 감수성이에요. 감수성이란 병원체에 대항해서 감염이나 발병을 저지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해요. 즉 질병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이신 몸이신 거예요. 정답은 감수성이 높아서예요. 또한 코로나는 면역력, 우리 몸 안에 있는 백혈구라는 군인들의 화력이에요. 이 화력이 관건인데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긴 폐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냥 감기 같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검사 결과 통보를 받았던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병원에서 직접 통보를 해주지 않고 보건소에서 직접 연락을 주세요. 양성이실 경우에는. 역학조사도 하는데 역학조사 또한 비대면으로 진행되세요. 양성 환자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보건소나 지방의 보건소인 보건의료원에서는 주무관님들이 제일 먼저 보실 게 이 감염병 발생 신고서예요. 감염병 발생 신고서를 쭉 작성을 하시고 역학조사, 사전, 고지문까지 작성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작성을 하신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그 역학조사 하실 대상자분께 얘기를 하시면서 이 사인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비대면으로 역학조사를 하시게 될 텐데 확진자 선생님들은 집에서 대기 중인 상태예요. 이 대기 중이신 확진자 선생님들께서는 역학조사관님이랑 보건소 주무관님들 총 2번의 역학조사를 받게 돼요. 이렇게 코로나19 사례관리보고서 확진 환자라고 해가지고 서로 주무관님들도 역학조사관님들도 서로 쓰시는 폼이 다 다르거든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럼 수키 씨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수키 씨는 오늘부터 국가에서 관리를 들어가요. 보건복지부 코로나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관리에 들어가는데 몇 시간 뒤 혹은 내일 보건소에서 구급차가 몇 시까지 올 겁니다 라고 통지를 하면서 구급차를 보내주신다고 하실 거예요. 자, 여기서 선택지가 봉착이 돼요. 그러면 수키 씨는 병원에 가요? 생활치료센터에 가요? 자가격리 난대요? 자, 코로나 확진자분들은 자가격리 절대 안 되시고요. 무조건 병원 아니면 생활치료센터예요. 코로나 양성 선고받았는데 어떡해요? 코로나 양성 선고를 받으셨으니 자가격리 어플리케이션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검색해보시면 있으실 거예요. 그거 설치하시고 의사 소견에 따라서 병원으로 갈지 생활치료센터로 갈지 둘 중 하나거든요. 자가격리는 절대 안 되세요. 자, 코로나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병원에 갈 때, 생활치료센터에 갈 때 어떻게 하면 병원에 가고 어떻게 하면 생활치료센터에 가죠? 그 특징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병원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유증상이고 체스트상, 가슴사진상, 뉴모니아 소견, 즉 폐렴이 심하신 분들이 주로 병원에 가시고 산소포화도라고 해서 세츄레이션이 95% 이하이신 분들, 그리고 정신질환자이신 분들은 생활치료센터 지침상 입소 자체가 안 되셔서 정신질환자분들도 병원에 모시게 됩니다.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분들 볼게요. 경증이나 무증상이신 환자분들이 주로 입소를 하시고 체스트상 깨끗하신 분들, 즉 가슴 사진이 깨끗하신 분들이 오실 거고 산소포화도 96% 이상이신 거고 음성이어도 들어가실 때가 있어요. 나 음성인데 왜 들어가요? 하는 케이스는 가족 중 한 명이 걸렸을 때, 그리고 아기가 확진인데 엄마는 음성일 때 보호자 개념으로 들어가시거든요. 근데 보통 생활치료센터든 병원이든 다 1인 1실이 원칙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족 단위로 들어가셨을 때는 2m 거리 유지해 주셔야 되고 방 안에 계실 때 무조건 마스크 끼시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한 명이 음성으로 들어가셨어도 그 마스크를 벗고 있는데 만약에 감수성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확진자와 접촉했다 하면 코로나가 걸리시는 거거든요. 코로나는 전파 경로가 접촉주의, 비말주의예요. 접촉주의는 말 그대로 만지면 옮아요. 비말주의는 우리 에어로졸, 말할 때 침으로 튀기는 거,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눈물 혹은 소변, 타액, 같은 물을 마셨다 이러면 무조건 확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계셔도 방역수칙 꼭 지켜주셔야 되시고요. 임상 증상도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침으로 이렇게 예쁘게 정리를 해주셨죠. 주요 임상 증상 보실게요.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미각 손실, 폐렴 등이 있잖아요. 자, 정말 주요 임상 증상이 이거 그대로예요. 제가 코로나를 지금 겪고 있는데 정말 이거 그대로 나타납니다. 상황에 따라서 장이 민감하신 분들은 장으로도 나타나실 수도 있고 만약에 피부가 좀 예민하신 분들은 피부로도 나타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후각이랑 미각 손실은 어떻게 해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 신경이 손상받는 거는 자연적으로 돌아와요. 한 달 이내로 돌아오시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이거는 누가 결정해요? 의사 선생님이 결정합니다. 자, 병원 내 전실, 병원 간 전원, 생활치료센터 입소 기준 및 절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 자체는 우선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24시간 동안 발열이 없는, 진짜 말 그대로 병원하신 분들, 임상이 점점 호전되어 가고 있다, 중증도가 높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하시게 되시는 거고, 만약에 좀 24시간 동안 발열이 있었다, 임상 증상이 점점 악화된다 싶으면 공공병원이나 민간병원으로 가시게 되시는 거세요. 절차는 우선 전원을 가시거나 시설을 입소하면 해당 지자체가 격리장소 변경을 명시해서, 이것도 서류가 따로 있어요. 주무관님들은 아실 거예요. 입원 치료 통지서를 다시 재발급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들고 이제 구급대원분들께서 원무과에다가 이렇게 넘겨주시는 거죠. 만약에 전실이나 전원, 시설 입소 통보 후 만약에 거부를 하신다 하면 입원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돼요. 설명드렸죠? 우리나라는 코로나 걸리신 양성 환자분들을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실 수 있게 노력하는 나라입니다. 국뽕이 차오르시지 않으신가요? 지금 새벽 시간이라 너무 멍합니다. 컨텐츠 만드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말을 좀 절 수가 있어요. 자, 퇴원은 어떻게 할까요? 퇴원은 격리 해제 기준이 2개가 있어요. 이것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가져왔고요. 확진자 격리 해제 기준 무증상자부터 먼저 볼게요. 격리 해제 기준은 둘 중에 한 가지 기준만 충족해도 돼요. 첫 번째, 확진하고 일주일이 경과가 됐어요. 그리고 PCR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틀 동안 연속 2번 음성이 나오면 격리 해제가 될 수 있어요. 대신 이거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이 돼요. 그 비급여로 하시는 PCR 검사는 한 번에 8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시간이 없으시고 나는 정말 음성이다 하시는 분들은 16만 원 내시고 이 검사를 받으신 다음에 격리 해제를 받으시면 되세요. 그리고 임상 경과 기준이 있어요. 확진 받으시고 10일이 경과한 다음에,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임상 증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격리 해제가 되세요. 그리고
이후 증상과 격리 해제 기준도 똑같은데 다른 게 뭐냐면 임상 경과 기준이에요. 발병하고 나서 10일이 지났고 그 후에 72시간 동안 말 그대로 3일 내에 해열제 복용 없이도 열이 뜨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임상 증상이 점점 더 나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격리 해제가 돼서 그 생활치료센터 지침을 보면 그 다음 편에서 생활치료센터 생활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로 또 게시를 할 거거든요. 거기 보시면 코로나 확진자분들은 확진일로부터 10일 동안 격리가 되는 걸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단 의료진들의 판단하에 입소 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게 다 이 임상 경과 기준, 임상 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이 코멘트 때문이랍니다. 보이시죠? 중증 면역 저하자의 경우 바이러스 배출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 격리를 해제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격리 해제가 되더라도 생활 수칙을 따라주셔야 돼요. 확진 환자 격리 해제 시 생활 수칙 14일간 자가 격리를 권고를 해요. 왜냐하면 확진을 받으시고 나서 한 달 동안은 이 병원균이 자기 몸 안에 있는 거고 이게 언제든지 독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출근하시더라도 마스크 KF94로 끼시고 출근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꼭 해주시고 손 계속 씻어주시고 손소독제로 계속 소독해주시면서 일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자기 증상 모니터링도 필수고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더 안 좋아진다 혹은 발열이 난다 하면 무조건 보건소에 신고해주시고요.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고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는 필수예요. 개인 물품 사용하기 이거는 다 아실 거고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고 비말 감염될 수 있으니까 접촉 감염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멀리 떨어져 주시고 사랑하는 만큼 떨어져서 한 발 더 물러서서 지켜봐 주세요. 불가피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후 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정말 사랑하는 만큼 떨어져 주세요. 건강수칙을 잘 지키고 의료기관 방문 시 코로나 병력을 꼭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의료기관 종사자분들도 대비를 할 수 있고 보호구를 착용해서 자신을 지킬 수 있거든요. 방어구를 입는다는 것 자체가 내 자신을 지키겠습니다. 당신도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서로 조심합시다 우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실 것도 없으시고 이 사람이 그만큼 날 생각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여기서 의문이 드시죠? 선생님 근데 무슨 근거로 확진 날짜로부터 10일 경과 임상 증상이 없을 때 격리 해제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코로나 생활 지침입니다. 이거 보건복지부 자료인데요. 바이러스 검출, 증상 발생일 1에서 3일 전부터 호흡기 검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이 돼요.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가 원래 바이러스 양이 제일 많은 시기거든요. 그래서 감염 초기에 쉽게 전파가 돼서 그래서 이 감염 초기에 잡아내지 못하면 사회가 아예 먹혀버리거든요. 우리 지금 인도 보세요. 난리도 아니죠? 그래서 생활치료센터가 있는 거고 그래서 병원이 있는 거고 사회적 거리두기 자체도 이 단계 자체도 보건복지부에서 조절을 하는데 코로나 확진자 수 대비 이용 가능한 병상수들 있죠? 그것들은 다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해서 뭐 의료 인력들은 얼마나 있고 확진자들을 치료하는 데까지의 시간 전부 다 계산을 하세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절을 하시는 거고요. 이게 꽤 복잡합니다. 이건 또 나중에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감염 첫 주 내에 상부호흡기 바이러스 양이 최고점에 도달해요. 첫 주 내에 보통은 3일 안으로 보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감소해요. 왜냐면 WBC 백혈구들이 다 잡아먹기 때문이죠. 자, 여기 그래프 보이시죠? 중증, 경증, 코로나 환자 바이러스 항체 바이오마커 검출 과정. 자, 1, 2, 3이라고 되어 있죠. 네, 1주, 2주, 3주 경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텀 온셋이라는 거는 그 증상 발생하고 나서 보시면 그래프들이 쫙 올라가 있죠. 이 보라색 자체가 바이러스 양이 이만큼 많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러스 검출량이 많은 경우 심각한 질병 양상과 왜냐면 비말주의 접촉주의니까 질병 진행의 위험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라고 돼 있죠. 연구에서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 9일 후에
호흡기 검체에서 배양될 수 있는 바이러스가 거의 없음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10일인 거예요. 확진일 하루, 9일 후에 배양될 수 있는 바이러스가 없다. 그래서 1 더하기 9는 10, 그래서 10일. 아시겠죠? 어쨌든 바이러스 검출과 감염 가능 기간에 대한 관련의 근거성은 없어요. 왜냐면 확진자분들을 전부 다 혈액 검사해가지고 너 항체가 언제 형성이 됐고 이게 지금 CT 값이 어떻고 이러면서 지금 역학조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팬데믹 상태이기 때문에 근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지침에 따라서 K 방역을 한 결과 우리나라가 제일 치명률이 낮죠. 사망률도 낮고. 자, 환경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 생존 기간, 접촉주의라고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죠. 보실게요. 우선 코로나균 자체가 RNA 바이러스여가지고 사람 몸에 기생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얘네들은 뭉치면 살고 떨어지면 죽는다가 컨셉이에요. 그래서 사람 몸에 뭉쳐서 자기네들끼리 우리 뭉치면 살아 이러면서 서로 급속도로 자기네들을 이렇게 복사를 해내요. 복사 붙여넣기 계속하고 자기네들끼리 기하급수적으로 한 번에 확 번식을 하거든요. 증식이 돼요. 한 번에 증식이 되는데 이때 증상이 최고조로 나타나는데 그게 3일 내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3일을 버티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고 그 3일을 못 버틴다 하면 3일 내로 갑자기 급사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접촉주의에 준하여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그 근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생존 기간. 구리에서는 4시간 살 수 있대요. 골판지는 24시간, 청가나무는 1일. 유리는 최대 61시간. 만약에 유리컵을 확진자분이 쓰셨다 하면 햇빛에다가 61시간 동안 방치해주시면 코로나균이 죽습니다. 무조건 만약에 코로나 양성이신 분들이 쓰신 물품들을 소독하실 때는 무조건 햇빛 있는 곳에다가 말려주셔야 되시고 3일 동안 그 봉지나 다른 격리할 수 있는 비닐봉다리 이런 것들에다가 넣어가지고 3일 동안 아예 사람한테 붙지를 못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균이 죽습니다. 스테인리스는 4일, 의료용 마스크는 겉면에 7일 동안 생존을 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놀라야 될 건 의료용 마스크 겉면에 7일 동안 생존해 있는다. 자, 이래서 마스크를 7일 이상 쓰지 말라고 하는 거고 마스크를 하루에 한 번씩 갈아 껴주세요 라고 권고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마스크는 아까워하시면 안 됩니다. 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입원비, 치료비, 사망 시에는 누가 보상하나요? 정답은 국가입니다. 전액 무료예요. 보험금 청구 안 되고 여기서 잔소리 좀 할게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제발. 생활치료센터랑 병원 모두 청구 자체가 안 돼요. 병원비 내세요? 아무것도 안 내시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지 마세요. 생각조차도 하지 마시고 진단비조차도 받으실 생각조차도 하지 마세요. 문재인 대통령님이랑 대한민국 정부, 부처, 기업들에서 팔 걷어붙여가지고 코로나 한번 잡아보겠다고 만든 K방역에 본인 욕심 채우실 거예요? 다 된 밥에 재 뿌리실 거냐고요? 제발 의료진, 정부, 기업 입장에서 들으면 억장이 무너지니까 이런 이상한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온몸 던져서 국민 지키고 있는 코로나 최전선에 계신 분들께 상당히 실례고 이런 분들께 덕분에라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주세요. 정말 힘이 됩니다.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봉합국민운동도 금모으기 운동도 하면서 국가 위기 상황을 현명하게 풀어나가던 민족 아닌가요? 지금도 K방역이라는 민족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한 줄에 남겨질 업적인 거예요. 세계사의 한 줄에 남겨질 수도 있어요. 우리 서로 응원하면서 사랑하면서 지내기에도 되게 바쁘거든요. 모두 힘든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 서로 신뢰하고 연대감을 가지면 이 또한 지나갑니다. 건강은 정신과 신체 모두 건강해야지 건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 백신을 아직 맞으시지 못하신 분들도 지금 정부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쓰고 있거든요. 다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마음 백신으로 코로나를 이겨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행복하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살아야 돼요. 혹시 몰라요. 이번 기회로 K방역이 세계적인 매뉴얼로 자리 잡게 될지.
우리 대한민국 의료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아서 세계에서 찾는 의료 대강국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모두 불편하고 힘들죠? 우리 조금만 더 힘내봐요.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로 코로나 종식까지. 진짜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하고 싶은 말들이 좀 많았나 봐요. 응어리진 것도 있고 코로나 환자분들께 당한 것들도 있었고 어쨌든 각설하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코로나로 진단되신 상태에서 사망하게 되시면 장례도 국가에서 치러주고 사망 직전까지 의료비가 전부 다 무료고 소정의 장례비도 국가에서 지불해 주시는 거 있으시고 만약에 코로나 음성으로 격리 해제 후에 환자분이 사망하시게 되면 병원비 전액이 환자 부담이에요.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셨어가지고 제가 이 내용까지 유튜브에 담았습니다. 자, 직장은 어떡하나요? 저 생활비는요? 생활지원비 일당 얼마 해가지고 곱하기 뭐 격리되신 일수만큼 국가에서 지원해주니까요. 생활비도 걱정 마시고 편안하게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편안하게 국가 케어 받으시면서 증상 조절하시고 마음 잘 돌봐주시면서 지내세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계시는 축복이에요. 증상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것은 코로나 생활치료센터 어플리케이션에서 가져온 거예요. 건강정보 기록이라고 보이시죠? 해당 증상에 모두 체크해주세요.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미각 손실, 피로, 식욕 감소, 가래, 구토, 설사, 어지러움, 콧물, 코막힘. 이거 전부 다 짧은 시간 3일 동안 한 번에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몇 개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저는 이거 한 번에 느꼈습니다. 힘들더라고요. 자, 바이러스는 진화예요. 얘네들 되게 똑똑하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종특이 있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군집해요. 우리는 모두 친구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얘네들은 발열 시에 격리되는 걸 얘네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어떻게 알지?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요즘 코로나는 발열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무증상인 코로나 분들도 요즘에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발열이 있는 환자는 면역체계가 완전 깨져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면역체계가 완전 깨져 있어서 백혈구들이 3천만큼 일하는 중입니다. 네, 3천만큼 선생님들의 몸을 사랑하시는 중입니다. 백혈구님들께서. 그래서 키오스크로도 잡지를 못하고 확진자분들을 예측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 우리 재난문자 오잖아요. 뭐 땡땡 PC방 들리신 분들 뭐 연락주세요. 검사 받으세요. 이런 식으로 날라오잖아요. 못 잡아서 그래요. 확진자는 발생을 했는데 어디가 오리진인지 봐야 되니까. 귀찮아하지 마세요. 다 사랑과 관심입니다. 어쨌든 건강 상태가 나쁘면 확진이 돼요. 그래서 아프면 3, 4일 집에 머물러 주세요 하는 게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요즘 코로나 증상 추세를 보실게요. 두통 진짜 아파요. 저 원래 두통 없거든요. 근데 두통에 있어서 약을 달고 삽니다. 콧미 진짜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아프고요. 근육통 온몸을 두들겨 맞은 것 같아요. 그 어떤 느낌이냐면 스키나 보드 타고 엄청 굴렀을 때 있죠. 엄청 구르고 나서 다음날 일어났을 때 느낌이에요. 그리고 후각, 미각 손실. 자, 강제 다이어트 됩니다. 정말 살이 잘 빠져요. 근데 살이 계속 빠지면 그만큼 코로나 회복도 점점 멀어진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밥 드셔야 되시고 어지러움 정말 어지럽습니다. 콧물 코막힘이 있어서 그런가 어지럽고 혼미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식욕도 없고 밥을 잘 못 먹어서 그런 것도 있고 설사 코로나 증상 중에 설사도 있는 거 아시죠? 피부 발진, 가려움 피부에 오돌토돌 빨간색 우리 버찌 혈관종이라고 있어요. 그 네이버에 검색해보시면 빨간색으로 점점점점 해가지고 온몸에 두드러기처럼 나거든요. 그런 발진들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증상은 3일에서 일주일 내로 사라질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연적으로 사라지니까 그냥 몸의 면역 반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가려움. 이 가려움은
이 가려움 때문에 저는 만약에 양성자분들이 있으시고 이 영상을 생활치료센터나 병원 들어가시기 전에 보시게 된다 하면 가족이나 친지분들께 그 가려울 때 바르는 약을 좀 약국에서 사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비를 하시고 나서 치료받으시러 들어가시는 걸 추천해요. 이거 가려운 거 약을 먹어도 해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가려우신 분들이 있다 하면 제가 생활치료센터 있을 때는 찬물로 샤워하세요. 많이 두들겨주세요. 차가운 거 있으시면 차가운 거 대주세요.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했거든요. 어쨌든 저는 연고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래서 연고 바르면서 증상 치료를 해서 크게 불편함은 없었는데 그 연고 없으신 분들은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치료 방법 보실게요. 자, 치료하시러 생활치료센터 아니면 병원으로 가신다고 했죠. 병원에서의 치료 방법은 렘데시비르를 주치의 처방에 따라서 총 5일 동안 투약을 해요. 약제과에서 믹스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올려주시거든요. 코로나 병동으로 보내주면 반드시 실린지 펌프 혹은 인슐린 펌프로 도시에다가 맞춰가지고 라인 잘 들어가는지 확인하시고 환자분 컨디션도 한번 보고 깊이도 한번 재보고 그리고 나서 처방받은 시간에 보통은 저는 4시 반에서 5시 정도에 걸어드렸어요. 왜냐면 약이 도착하는 시간도 있거든요. 약이 도착하고 나서 이 약제과에서 믹스하는 시간이랑 전부 다 하면은 한 1시 반에서 2시 반 정도? 오후 1시 반에서 2시 반 정도? 그때 다 믹스가 되면 그 믹스된 거를 냉장고에 보관을 해뒀다가 이제 식사 나오시기 전에 다 드리고 끊거든요. 식사 나오시기 전에 드리려면 오후 4시 반에서 5시가 최적이에요. 그렇게 다 드리고 처치까지 전부 다 끝내고 그 다음에 환자분들 식사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추세입니다. 어쨌든 투약 중에 식은땀, 오심, 구토, 혈압 저하가 심하게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스페셜 바이탈이 필요해요. 우리 수혈할 때처럼 똑같이. 그래서 투약 전, 중, 후 그러니까 완료하고 나서 혈압이랑 환자 컨디션 있잖아요. 전부 다 차팅에 남겨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환자도 보호받을 수 있고 선생님들도 보호받을 수 있어요. 렘데시비르와 대증치료를 해요. 이 대증치료도 진짜 말 그대로 증상만 치료를 해주는 거여가지고 우선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냐. 덱사메타존 아시죠? 덱사메타존을 쓰시고 항생제 주로 타조나 타바를 많이 써요. 그리고 네뷸라이저 약물을 에어로졸로 만들어가지고 흡입하는 치료예요. 그리고 경구약 등으로 증상만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으신 거 있고요. 렘데시비르가 뭐예요? 하면 여기 가져왔죠. 렘데시비르는 원래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하려고 만들었던 약물이거든요. 근데 코로나 중증인 환자한테도 이제 이 렘데시비르가 효과가 있다라고 발표가 돼서 렘데시비르를 사용을 하시고 계세요. 자, 생활치료센터에서는 치료 어떻게 하나요? 대증치료, 말 그대로 대증치료예요. 경구약 투여해가지고 증상만 조절하시는 거 있으시고 자가 모니터링,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어플리케이션 있죠. 어플리케이션으로 증상 치료하시는 거 있으시고 아니 그러면은 우리 몸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궁금하시죠? 우리 몸에 일어나는 변화들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인체 면역 체계가 바이러스를 잡기 위한 항체들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바이러스 단백질 일부를 인식하는 면역 단백질인 이뮤노글로불린 IgG랑 M, A가 그 예예요. 다른 이뮤노글로불린 E나 A도 있거든요. A는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D가 없을 거예요. 이게 잘못됐어요. 어쨌든 시간 관계상 스킵할 거니까 수정을 안 할 거고 이뮤노글로불린 짱짱 1진짱 면역 단백질 삼형제를 소개할게요. 이게 도대체 뭔가요, 수키님? 궁금하시죠?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뮤노글로불린 A는 점막에 주로 분포되어 있는
글로불린들이에요. 그러니까 면역 담당해주는 형이에요. 이 형이 지분이 많아요. 우리 몸에 점막으로 되어 있는 게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정말 많죠? A형은 말 그대로 와 진짜 지분이 많아요. 자, 그리고 IgM은 말이라고 보면 돼요. 말 있잖아요. 진짜 초기에 신속 대응을 해주는 면역 글로불린이에요. 만약에 약간 우리 몸 안에서의 구급차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G는 말 그대로 G입니다. 뭔 소리예요? G입니다. 이런 노래가 있죠. G를 잡다 찍찍찍 이 노래 있죠. 그 G예요. 맨 마지막에 형성이 되고 우리 G를 잡으려면 되게 자세히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말 개체수가 많이 없는 곳에서 찾기 때문에 온 신경을 다해서 그것만 찾아다니죠. 그런 개념이에요. 항체 형성을 하는 걸 담당하는 게 IgG인데 이 G가 항체 형성률을 담당을 해요. 75%가 무슨 뜻이에요 하면 말 그대로 항체 형성률에 기여를 하는데 75% 정도 된다라고 해서 75%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제 설명이 조금 복잡하셨으려나요? 제가 학생일 때 배웠던 그리고 제 나름대로 습득했던 제 공부법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좀 신박하게 이상한 소리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항체가 몸속에 남아있으면 코로나가 감염이 되는 걸 피할 수 있어요. 백신은 이런 항체를 만들어가지고 몸이 오랫동안 감염이 되지 않게 해주는 거고요.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시 감염된다는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백신을 맞아도 지속기간이 짧은데 그럼 맞아도 의미 없지 않아? 라고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복잡해요. 항체의 지속기간이 짧으면 백신의 수명도 짧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국제학술지 네이처 메디신이라는 곳에서는 바이러스에 감염은 됐으나 무증상인 경우에는 일부 개인에 한해서 항체가 2개월 후에는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어요. 2개월? 너무 짧은 거 아닌가 하는데 정말 짧은 거 맞고요. 사람 컨디션에 따라서 2개월까지도 짧아질 수 있다는 걸 시사를 해주신 거예요. 제니퍼 커머만 캐나다 토론토대 면역학부 교수님과 앤클로드 징그러스 분자 유전학부 교수 공동 연구팀도 코로나 환자 402명의 혈액을 조사한 결과 G를 잡자 G 항체가 최소 115일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면역학에 발표했다. 115일 거의 4개월 동안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시는 거고요. 자, 끝이 거의 다 와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소 후 증상이 다시 발생했어요 하면은 거주 중이신 곳 보건소로 다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확진 받고 나서 격리 해제가 되었는데 출근은 어떻게 해요? 자, 관할 보건소 의료기관 격리 해제 확인서 발급 요청하시면 다 떼주실 거예요. 이게 그 격리 해제 확인서예요. 이렇게 생긴 거를 들고 직장에 제출하시면 되세요. 코로나 확진자인데 백신은 맞아야 돼요? 네, 맞으셔야 돼요. 코로나 확진자의 항체는 7개월가량 유지가 된다고 했는데 아까 설명드린 듯이 항체가 작용기간이 짧더라고요. 딥타 바타차그야 미국 애리조나대 의대 교수팀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5,800여 명을 대상으로 항체를 분석했는데 5에서 7개월까지 고품질의 항체가 유지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국제학술지 면역에 13일 공개했다고 합니다. 저품질의 항체는 최대 2년까지만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굳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렸는가 싶은데도 그래도 환자분들 좋아하면서 나가실 때 그런 거 보면서 버티고 살아요. 어쨌든 말이 너무 길어졌네요. 어른들은 몰라요 채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다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 Right now, but I cannot. So, I am sending you this video.